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담노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마스터 자소서를 통해서 정말 합격을 하게 됐어요. 마스터 자소서 과정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채널에 마스터 면접 클래스가 없었어요. 면접은 커리큘럼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부터 약 한 30개 정도의 영상이 이제 줄줄줄줄줄 올라갈 건데요. 여러분들 그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시면요. 면접도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올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알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면접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면접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나요? 면접은 뭐예요? 뭐 옆집 아저씨와의 대화다. 면접은 커피숍에서 뭐 여자친구와의 대화다. 뭐 가볍게 인사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여러분들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다들 가볍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죠. 물론 이유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덜 떨릴 거라는 걸 알고 최면을 거는 거죠. 가볍게 생각해야지, 가볍게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 영상 포함해서 마인드 센서 2강으로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 깨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강의에서 말하는 면접이란 무엇이냐? 제가 여러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면접은 뭐다? 취조다. 면접이 왜 취조냐? 취조라는 건 뭡니까? 검사 또는 형사 혹은 나에게 어떤 신문을 하는 사람이 너 뭐 했어? 너 그때 뭐 했어? 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면접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소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정말인지 체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안하실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왠지 저 사람이 좀 웃겨요. 왜?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앞에 계시는 면접관님이 계속 질문만 해. 나는 질문할 수가 없어. 그것도 안 맞죠? 그리고 소개팅이라면 설레야 되는데 설리기보다 떨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면접관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혹은 합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캐묻는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는 그걸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조금 부풀렸잖아요. MSG 쳤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들어갈 때부터 이걸 잘 방어해야지 저분은 나의 빈틈을 공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취조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이렇게 취조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면접은 취조다. 그러면 이러한 취조에서 살아남는 6가지 생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변 하나하나에 매우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집중하라고. 괜찮아요. 당연히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당락을 그 하나에 집중해서 판단하는 거, 내가 하나를 잘해서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를 잘못해서 떨어질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취조라고 했잖아요. 애시당초 내가 A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면접관이. 그럼 내가 답변을 했다 칩시다. 내가 A라는 답변을 했을 때 명쾌하게 너는 무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너는 유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답변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이 10% 올라갔네. 두 번째 답변 잘했잖아요. 20%. 세 번째 답변 잘했잖아요. 30%. 이런 과정이에요. 잘 생각해봐. 저 사람은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너 뭐 했어? 뭐 했대? 이땐 뭐 했는데? 뭐 했대? 저 때 뭐 했는데? 뭐 했대? 결국 그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럼 결국은 A라는 행동을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지만 면접관의 질문 하나에 나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는다.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그래서 면접이 40분이다, 1시간이다. 그럼 1시간 내내 내가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질문 하나가 쌓여서 나의 당락을 결정짓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옳은 판단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막 디립다 던지다 끝나고 와요. 그리고 나는 잘 봤다, 후련하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이게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안타깝게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스크립트 열심히 짜고 필사기 열심히 준비하고 막 공격하고 어퍼컷 치고 막 날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떨어져. 왜 떨어져? 면접까지 궁금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취조라는 기본 개념을 생각해보면 궁금한 건 면접관이 물어봐요. 너 어제 뭐 했어? 그럼 저희가 답변해야 될 건 어제 뭐 했는지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든 안 하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 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혹은 나는 어제 핫바를 먹었어요. 나는 어제 치킨을 먹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생각해간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내가 생각한 것만 그냥 들이다 말할 생각밖에 없으니까 A라는 질문을 해도 이 답변하고 B라는 질문을 해도 이 답변하고 이게 물론 교묘하게
답변도 하면서 교묘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주 베스트인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못해요. 왜? 정신이 혼미해. 일단 면접장에 들어가면 일단은 반은 정신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A상처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면 면접관이 묻는 말, 면접관이 어떤 걸 물어보는지 잘 생각해놨다가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약간 연결이 되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답변 하나에 모든 거를 걸고 답변 하나에 내가 당당히 결정된다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동일해요. 답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질문을 여러 개 할 텐데 그 과정에 나는 충실해야겠다. 약간 뭐라 그럴까? 파도가 온다. 몸을 맡기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기본적인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야 될까요? 면접관은 누굽니까? 결국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결국 나를 취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궁금한 거는 너 어제 뭐 했어? 저 어제 찜질방 갔는데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찜질방, 그래 찜질방 갔어. 이런 검사 계실까요? 없어요. 뭐 찜질방 간 근거 대봐, 증거 대봐 이겁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근거이자 증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거이자 증거는 뭡니까? 저 리더십 있어요. 근거 대봐. 저 열정 있어요. 근거 대봐. 니네 회사 정말 가고 싶어요. 근거 대봐. 결국 근거 싸움입니다. 결국 나의 과거가 궁금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모든 답변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격을 말할 때도 그렇고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취미생활을 말할 때도 드라마 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면접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뭐야? 이렇게라도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 면접을 생각할 때 내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를 달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두고 명확하게 생각해두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면접의 마인드셋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면접관은 누구다? 검사다. 검사는 누구다? 사람이다. 즉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고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고 자신의 판단 근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는 가끔 나만의 세계에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즉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해할 수 없는 범주 내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출 30%를 올렸습니다. 애시당초 30%를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내가 화성 탐사를 갔다 왔습니다. 불가능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범주입니다. 면접관은요, 우리 대학 생활 동일하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활 동일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을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잖아요.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근거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요. 뭐 진짜 벗어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어디 가려고 그래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번개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생각하실 때 상대방이 사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고려해서 답변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 기본 골자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내가 팩트만, 진실만 잘 얘기할 수 있으면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오버를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조금 저 멀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매출 15% 20% 올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이 질문한 것 중심으로 답변을 해라. 면접관이 질문한 거 외에 답변을 먼저 던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약간 발전된 버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묻는 말만 답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면접관은 질문 자체가 매우 엣지 있는 수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놓고 시원치 않은 답변이 들어오는 경우도 매우 많고 시원치 않은 답변 들어왔을 때 유능한 면접관은 추가 질문해요. 꼬리 질문해. 근데 그런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상한데 하고 넘어가. 그럼 이상한데 하고 넘어가면 누구 손해? 내 손해.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에 답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답변을 했으면 플러스 알파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서 내가 신뢰도가 있다. 나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너 어제 뭐 했어? 그걸 묻는 건 뭐 했어잖아요. 저 어제 찜질방 갔어요. 이건 답변이죠. 근데 찜질방 갔어요 하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면접관이 시원치 않을 때 있잖아.
이러고 하고 넘어간다 쳐. 그럼 내 손해란 말이야. 그럼 뭘 해야 돼? 저 맨날 찜질방 가요. CCTV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어제 철수랑 갔는데 철수한테 전화 연결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해주면요, 면접관이 그래, 철수 전화번호 줘봐. 약간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본적으로 묻는 말에 답변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내용, 그리고 궁금할 법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근것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대화를 이끌어가거나 혹은 명확하게 나는 뽑힐 만한 사람입니다를 계속해서 어필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면접은요, 결국 면대면이에요. 뭐 비대면도 있고 뭐 AI 면접도 있지만 면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오는 순간부터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말과 말이 오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빛을 교환하는 것, 그리고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인터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전달되는 자세, 태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카리스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이 주는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면접장에 가서 막 이렇게 쭈구리 하고 있어. 그러면 면접관 질문은요, 이 친구 영업할 수 있겠어? 이렇게 기가 좀 약해서, 혹은 이 친구 조금 당당하지 못하네, 자신감이 없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질문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어. 거만해. 거만해. 그러면 이 친구 너무 편하게만 살았나? 이 친구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네? 약간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보여지는 겉모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저같이 눈 쪽재진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약간 나한테 사기칠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면접자로서 좋아하는 자세들 있잖아요. 약간 당당하고 거만하지 않고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그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느낌적인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거는 평상시 때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웃는 표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인터뷰를 할 때 이걸 다 지키면서 하는 게 어려운데 평상시 때 연습을 해두면 연습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면접을 바라보는 6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다? 면접관인데 그 면접관은 나를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쳐다보는 취조하는 검사님과 같다. 그럼 그분을 설득해서 내가 범죄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근거가 있어요 하고 집에 가면 돼요. 아시죠? 그 관점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마인드셋 2편으로 면접관이란 누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묻고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